안녕하세요. 교육전사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공격적인 주제를 갖고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한국 교육에 생산품이 있는데 바로 썩은 엘린트 문제를 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산에서 이렇게 등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정상에 오르는 이런 엘리트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 교육 수준은요, 이 엘리트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알면 한국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형편이 없어도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못해요. 아프리카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될 수가 없어요. 썩었고요. 이 문제를 오늘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을 살리려면 일단은 이게 뭐 암 환자도 거의 말기 암에서 다 죽어간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시체예요. 이게 숨만 쉬고 있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뭐 음식보다는 메스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도 할 수 없고요. 남의 고통에도 다른 사람 또는 자기도 못한 사람의 고통에도 무관심하고요. 자기 배만 불리고 이런 이기적이고요. 천박하고 존경을 할 수 없는 이런 썩은 엘리트들을 낳은 한국 교육.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건 결국 돈이고요. 뭐 공부를 하든 학문을 하든 전부 다 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이 돼야 돼요. 참 재밌죠.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돈을 안 가져야 될 텐데 이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지금 뭐 조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식도 전부 다 돈, 돈 많이 벌기 하고 상위권 가기 위해서 예, 입시 비리 저지르고 뭐 교수들은 안 그런가요? 자, 심지어서 한국에 이 교수들이 있죠. 명예를 갖고 있다는 교수들도 심지어 자기 새끼,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또는 남의 대학도 아니에요. 다른 대학도. 자기 대학을 보내려고 그리고 부정일을 저지르면 말 다 했죠. 이게 뭐 엘리트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보다도 상식보다 못하고요. 탐욕스럽죠.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권력 가지면 돈 가지려고 그러고 명예 가지려면 다시 권력 가지려고 그러고 세계를 다 가지려고 그러죠. 이렇게 탐욕스러운 거의 짐승 같은 수준입니다. 엘리트들이.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무시를 해요. 자기보다 못하거나 아랫사람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같은 인간인데. 근데 뭐 인격이나 조금 훌륭하면 모르겠는데 무시 이렇게 당할 만한 이런 인격이나 실력의 소유자인지 매우 의심스럽죠. 이들은 줄로 돈이나 백이나 유학이라든가 또는 인맥으로 운 좋게 들어간 사람이 많고 실력으로 들어간 사람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요. 예. 사실 교만하다는 것은 능력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능력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냥 겸허한 편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교만스럽지 않아요. 뭔가 열등감 있고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만한 거거든요. 출신 배경이 너무 가난해서 돈만 벌려고 막 공부를 했다든가 또는 뭔가 심리적인 또는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할 수, 이 과일이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엘리트들을 사회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법조계고 교육계고 다 말미암아서 교수고 뭐 판사고 검사고 한국 교육이 생산한 이 정치인들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썩어도 너무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실패했어요. 실패도 보통 실패한 게 아니라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나 일반 학생들을 미래를 다 없앱니다. 선생님들의 미래를 없앴고요. 왜 애들 가르치나요? 결국 이런 사람들 밑에서 불행하게 살려고 애들 가르치나요? 애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교육은요, 이렇게 돼지 중에서도요, 그냥 일반 보통 돼지는 어느 정도 먹고 마는데 한 돼지는 끊임없이 탐욕스럽고 게다가 사람을 들이받는 등 이렇게 아프게까지 해요.
거의 돼지, 탐욕스러운 돼지 엘리트를 낳은 걸 넘어서 한국 교육제도는 산돼지. 그러니까 이 산돼지들이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하듯이 일반 선량하게 사는 국민들이나 학생들 또는 일반 선량하게 사는 교사들을 공격해서요. 엘리트들이 거의 재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개천에서 난 용들이야, 이 엘리트들이. 옛날에 가난했을 때 부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서울로 또는 유학을 보내서 돈 아껴서 호주머니 돈 아껴서 보낸 이 엘리트들, 개천에서 난 용들이 자기 어려운 시절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 있고 이렇게 정말 나쁜 짓을 해도 개판을 쳐도 이렇게 개판을 칠 수는 없어요. 이건 뭐 부정을 넘어서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런 엘리트를 낳은 한국 교육이 과연 맞는 거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교육은요, 일단은 인간성이 상실됐어요. 인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먼저 자기를 알고요. 타인을 기본적으로 개성을 존중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자리에 올라가면 뭐 인간이 결함은 있죠.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부처 뭐 예수처럼 이렇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자리에 맞는 걸맞는 기본적인 사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 한번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인간의 예의와 도리도 없고요. 나를 엉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한번 교육계를 한번 보세요. 교육계, 특히 교수층을 보세요. 교수 인간성이 또는 도덕이나 얼마나 부조리하길래 자기 자식이나 또는 얼마나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을 많이 합니까? 또 종교계를 보세요. 한국 교육이 나은 종교계가 물론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 훌륭한 분들이 못 들어 나와요. 이런 썩은 인간들 때문에, 썩은 종교인들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는 생각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답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윗분의 생각을 아주 잘 맞추고 또 윗분의 정답을 맞춰서 자기 사고나 논리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줄타기를 잘해서 위 상위 직위로 올라가거나 인맥을 하나 꾸려서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엘리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 소신과 반대되는 일은 하지 않고요. 오직 출세, 성공,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엘리트가 된 거죠. 이렇게 되는 원인은요, 교육제도에서 지금 상위에 있는 소위 스카이 대학이 다 해먹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도 말이죠. 결국 학교의 실적은 이게 참 30년, 40년 저 다닐 때도 그랬는데 얼마나 서울대학이 몇 명 나왔느냐 그 고등학교에. 연세대는 얼마나 나왔고 고려대는 얼마나 나왔냐. 스카이가 몇 명이나 그 대학이 나왔느냐가 그 학교 실적을 좌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있다기보다는 학습이나 암기력이 좋은 또는 반복이게 좀 지독한 사람들, 착하고 선량한 사람보다는 지독한 사람들이 예, 스카이 가고 그 스카이가 심지어는 뭐 판사하면서 교육부 장관도 해먹고 다 해먹어요. 그리고 그 명예로 끝나면 좋은데 이 사람이 부동산 투기도 해갖고 다 해먹거든요. 승자가 다 독식하는 제도예요. 기본에는 조선시대 관습인 이제 한국 지금 현대시대까지 내려온 고시제도도 한몫합니다. 어린 나이에 노량진에 틀어막아서 사회 경험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 고시를 달달달달 외우고 어느 날 검사, 변호사, 판사 해먹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판사 검사에서 명예롭게 은퇴하면 좋은데 지들끼리 전관예우도 있어요. 아니 판사로 나오고 변호사 나오면 무조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비 다 해먹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선시대도 이러진 않았어요. 사헌부, 사관원들이 있어서 다 이런 것들을 인사조치를 했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한국 교육이 생산한 이런 불량품들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먹는 구조는 바로 전부 다 뭐 전공이나 자기 직업, 어떤 자기 자아를 돌봐보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학 간판을 잘 따느냐. 그래서 거기에 입구에 무조건 이 대학 입구에 몰려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대학에 가서 또는 고등학교에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이력을 갖는지 우리는 보진 않아요. 간판을 어떻게 따느냐. 그러니까 천박하죠. 간판을 딴 이후엔 노력을 하질 않아요. 대학 가면 애들이 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들은 나중에 간판이 좀 덜 좋아서 노력을 해도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능력과 실력은 있는데 스카이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스카이끼리도 서로 순위를 나눠요. 뭐 고대는 연대, 연대는 또 서울대가 있고, 또 서울대는 뭐 아이비리그한테 밀리고, 같은 학교 밀리고, 아주 순위 경쟁을 아주 자기들끼리도 하면서, 또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연대는 연대끼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인재의 그래서 성공 조건은요, 입구와 출구를 같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전에 한국형 인재의 성공 조건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조건 잘 외우기예요. 지식을 받은 지식을, 교사나 교수로부터 받은 지식을 잘 외우고, 비비기, 윗사람한테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뭐가 옳으냐, 창의적인 의견이냐, 독단적인 의견이냐, 독립적인 의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나은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윗사람 비위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 다음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남 속여먹기. 사기꾼들이 아주 드글드글 됩니다. 한국이 사기꾼 OECD 1위예요. 사기꾼을 이렇게 양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나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죽하면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선생님은 가르치기도 부끄럽다 그래요. 지금 정치계나 경제계, 교육계를 보면요.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고요. 거짓말 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권장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저번에는 뭐 강남에서 쌍둥이가, 아버지가 교사인데 불의한 일을 또 그렇게 저질렀잖아요. 속이고 무조건 결과만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요. 속이는 게 난무하는 거죠. 이건 뭐 인간 지옥이에요. 사기꾼들이 드글드글 하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전파되는 분위기인데, 예. 얼마나 사기꾼 DNA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우리한테만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남의 거 잘 훔쳐요. 남의 지식이나, 그리고 뭐 상도의가 없어요. 여기 한국형 교육에서 생산된 사람은, 예, 한 곳에서는 어떤 검사를 어떤 분이 오랫동안 학자가 만들었는데, 옆에서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기존에 있는 검사, 이 외국계 검사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새로 만든 것처럼 검사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팔아도요, 다 속아 넘어가고, 거기서 싸게 하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줄 서고 거기가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훔치고, 남의 거 인정 안 하고요. 그러니 이게 뭐 교육 지옥이자 인간 지옥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엘리트들이 올라가서, 윗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한테는 다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또 한이 쌓이죠. 그래서 울분을 품다가 또 올라가면 밑에 사람 또 분을 풀고 이렇게 사니까요. 존중 안 하고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적당해져. 기본적인 이기주의가 있다는 건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저도 이기적인 면이 조금은 있죠. 사람이니까. 생명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근데 해도 이거는 극이기주의. 무슨 교사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사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정치인이, 부동산 투기범에다가 뭐 집을 50채씩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무슨 정치인이 부동산 투기범입니까? 핀란드, 스웨덴 보세요.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서도 정치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 교육이 생산하는 이 정치인들은요, 국회의원 대우 좀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지.
비서관이 18명이 넘고요. 매월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생산성이 저렇게 안 좋아요. 나라를 엉망으로 이끌어가고. 그다음 공무원들 보세요. 공무원 월급이 낮은 것 같으세요? 공무원이 올라가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엘리트들이 운영을 하는지 지금 예, 청소년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살기가 좋아서 웬만한 자영업자들이나 파이어원이들 이런 데보다 대우가 좋아요. 안정적이고요. 나중에 연금도 나고요. 공무원이 국가를 이렇게 엘리트를 이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놓으니까 공무원이 꾸민 나라가 이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썩은 엘리트들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더 망하기 전에요. 우려내고요.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해서 끌어내리고요. 좋은 분들이 있어요. 사회 각층에. 이 썩은 엘리트들이 올려있으니까 이 좋은 엘리트들을 올라오질 못하게 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실력인 사람을 끌어올려주질 않죠. 자기들 정체가 드러날까봐.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유유상종이라고 썩은 것들은 썩은 놈들은 썩은 놈들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엘리트 교육 말고 각자 하나하나 존중하고 개성을 인정해주고 하는 교육이 펼쳐져야 돼요. 이제 엘리트 교육 그만해야 돼요. 실패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판을 못 따거나 윗자리를 실력인데도 못 간 사람들이 한이 많죠. 그러니까 소위 그런 사람들이 좌파가 되는 거고요. 심하면 주사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파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기적이어도 적당히 이기적이어야지. 영국 좀 보세요. 영국 왕권이 왜 유지되겠습니까? 그렇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자식을 내보내고 먼저 솔선수범하거든요. 보수파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책할 게 많아요. 좌파 사기꾼들에게 망하는 거죠. 한이 많아요. 좌파들한테는. 우리나라 좌파가 꼭 좌파임이까마는 예, 북한이랑 친해서.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이제 거부하기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 이런 거보다는요, 간판도 포함은 해요. 근데 간판으로만 뽑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거쳐서 무엇을 개발했고 어떤 경력을 했는지 그 과거를 보고 쭉 현재까지 이렇게 뽑아야죠. 이게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자기 배불린 사람 말고 희생도 좀 하고 헌신도 좀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손해도 좀 본 이런 사람들을 인재로 뽑고 그다음에 나라의 정치 인재로 뽑아야 되겠죠. 각자 또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뭐 정치인들만 해당되는 얘기하고 일반 회사나 교사에도 해당되고 교수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지금까지 엉뚱하게 이끌어오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위에서 연금이면 잘 해먹고 일반 국민들 힘들게 하고 사교육비 다 지출하게 만들면서 떵떵거리고 자기들만의 마피아를 심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한국 교육의 수뇌부인 서울대 마피아입니다. 서울대 마피아는요, 한국 교육에서 주로 서울대 출신끼리 모여가지고요, 교육부에서 주로 또아리를 틀다가 이들이 모여서 교육부 끝나면 명예직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산하기관으로 다 진출을 해갔고요.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몰아줘서 한국교육의 수뇌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 마피아를 철폐하고요. 이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육이 살 수가 있고요. 이들이 상위권층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뭐 교수 커넥션 그리고 또 교육부 행정관리 커넥션, 정치 커넥션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마피아를 서울대 마피아를 교육 마피아를 철폐하지 않고선 한국 교육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교육 마피아를 끌어내리고요. 배격하고 숨은 엘리트를 끌어올리면 차차 우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엘리트 교육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우리도 긴장하고 경계해서 지금부터라도 한국 교육에 정말 좋은 엘리트들, 숨은 엘리트들이 올라가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잘 될 수 있구나.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교육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사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